살다 보면 그런 사람 한두 명쯤은 꼭 떠오릅니다. 딱히 대단한 성공을 한 것도 아닌데 인생이 참 편안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큰 부자도 아니고 남들보다 특별히 앞서 있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굴곡이 적고 표정이 늘 안정된 사람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며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팔자가 참 좋다.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그런데 인생을 반쯤 넘겨 살아온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말이 꼭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팔자가 좋아서 그렇게 사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한 어떤 공통점이 있었던 걸까요? 가만히 주변을 떠올려 보십시오. 젊을 때부터 유난히 큰 굴곡 없이 살아온 사람들, 중년에 흔들리지 않고 노년을 앞두고도 크게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운이 좋아서 잘 산 게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축이 있었습니다. 그 축은 돈이 아니었고 학벌도 직함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태도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통점은 인생 초반에 부모에게서 받은 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모 복은 절대 돈 많은 집안, 잘 사는 집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진짜 부모 복은 마음이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느냐입니다. 어릴 때 부모가 해준 말 한마디, 실수했을 때의 반응,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 줬는지, 아니면 꾸중부터 했는지가 사람 인생의 기초 체력을 만듭니다. 부모에게 조건 없는 지지를 받아본 사람은 세상을 기본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해도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는 감각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반대로 어릴 때부터 비교와 질책 속에서 자란 사람은 평생을 불안 속에서 삽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늘 더 가져야 안심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팔자 좋아 보이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어릴 때부터 너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를 충분히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인생 전체를 받쳐주는 첫 번째 기둥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인생 중반에 만난 배우자 복입니다. 중년은 정말 만만치 않은 시기입니다. 직장에서는 밀려나지 않기 위해 버텨야 하고 집에서는 가장 역할을 해야 하고 자식은 아직 손이 많이 가고 부모는 하나둘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배우자가 같은 편이냐 아니면 또 하나의 부담이냐에 따라 인생의 체감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배우자 복이 있는 사람은 힘들 때 혼자 고민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눈치로 알아주고 괜히 상처 주는 말로 기운을 빼지 않습니다. 서로를 바꾸려 들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압니다. 중년의 위기는 능력보다 관계에서 갈립니다. 배우자가 든든한 사람은 같은 폭풍을 만나도 덜 흔들립니다. 이게 두 번째 기둥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인생 말년에 드러나는 자식 복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과거에는 자식이 잘 되면 그게 곧 부모의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판사, 의사, 대기업 임원. 이런 타이틀이 자식 복의 기준이던 시절이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 시대의 진짜 자식 복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자기 삶을 책임질 줄 아는 자식,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건 부모가 노후에 돈과 마음을 모두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식 걱정 없이 자기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 남보기에 팔자 좋아 보이는 노년의 공통점은 자식이 조용히 잘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락이 없어도 걱정되지 않고 문제 생길까 불안하지 않은 상태. 이것이 세 번째 기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네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에 대한 태도입니다. 팔자 좋아 보이는 사람들은 대개 젊을 때부터 몸을 혹사시키지 않았습니다. 술자리에서 끝까지 남아있지 않았고 무리한 야근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병이 생긴 뒤에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도록 관리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운동을 대단히 열심히 하지 않아도 꾸준히 걷고 과하지 않게 먹고 잠을 지키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건강은 한번 무너지면 돈으로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건강 관리에 성공한 사람이 팔자 좋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가장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욕심의 크기를 조절할 줄 안다는 점입니다.
팔자 좋아 보이는 사람들은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옆집 사는 사람이 무엇을 샀는지, 누가 얼마나 벌었는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속도를 압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습니다. 빚을 내서 체면을 세우지 않고 늦은 나이에 큰 한방을 노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항상 이 정도면 됐다라는 마음의 마침표를 찍을 줄 압니다. 이 태도가 인생 후반을 아주 편안하게 만듭니다. 이 5가지를 놓고 보면 팔자라는 말이 얼마나 오해였는지 알게 됩니다. 부모에게 받은 사랑은 자존감이 되었고 그 자존감은 좋은 배우자를 알아보는 눈이 되었으며 건강한 부부관계는 자식을 독립적인 어른으로 키웠고 그 결과 노년의 걱정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몸을 아끼는 태도와 욕심을 조절하는 지혜가 더해지니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행운이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선택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50대, 60대, 70대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부모 복을 다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젊은 날의 선택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의 태도는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몸을 조금 더 아끼고 관계에서 덜 상처 주고 자식에게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앞으로의 인생은 충분히 팔자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팔자가 좋은 인생이란 큰 성공을 이룬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은 인생입니다. 오늘도 큰 탈 없이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삶, 그게 진짜 복입니다.